초요. 응? 친구가 와서 오늘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여의 초를 얻었다. 예? 역괴는 사람이 여행하는 때는 친족이나 친구를 떠나 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괴를 얻은 때는 친구를 잃고 지인들과 소원해지는 때로 본다. 지금 초를 얻었다는 것은 여행을 하며 남루한 옷을 입고 남에게 바보 취급을 당할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화를 당하니 이것을 여세쇠 사기소취제 나그네가 자질구레하고 자질구레하니 이는 재앙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당하는 때이다. 그 다음 단락으로 건너가서 보시면 밑에 쪽에 귀하는 하고 드렸은 데 보시면 이것을 모르고 그저 구실을 붙여 기부하지 않았던 것이니 신여를 떠받쳐왔던 문을 파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것 아닌 일에 인색했기 때문에 온 일이다. 매사가 이와 같으니 세상과의 친밀함을 잃고 고립되는 것을 마치 나그네처럼 마침내는 생각지 못한 화를 당하고 큰 손실을 입게 되니 사소한 일로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게이다. 앞으로는 1년에 한두 번만이 아니고 항상 인간에게 봉사한다면 마음으로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세상과 보통의 교제를 하며 여러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명치 17년 1884년 이 고도 선생이 규슈를 여행하다가 한 석탄 광산 회사를 견학했다. 사원들은 모두가 친절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를 안내해서 갱내를 비롯한 그 밖의 공장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사원 2명이 내가 묵는 여관으로 찾아와 말하기를 귀하께서 사업가로서 대단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일하는 탄광을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테니 괜찮으시다면 감상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했다. 나는 탄광 사업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대단히 규모가 큰 것에 놀랐을 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절한 접대를 받고 또 한마디 듣기를 원하니 내가 이곳에와 탄광을 견학한 기념으로 이 광산의 장례를 일서해서 점을 쳐서 여러분의 후에 보답하겠다 하고서 해서 여의 이유를 얻었다. 본사는 동경에 있고 멀리 떨어진 이곳에 사업소를 마련하고 안심하고 이 탄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행이 있어서 숙소에 도착한 자와 같기 때문에 여즉 차라고 한다 이 말이죠. 회기자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득 동복정이라는 어린 지배인 대리인이 이렇게까지 모두 성실히 마음으로부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한데 전국 유수의 큰 회사의 지경이기 때문에 자본도 충분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고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지만 지금부터 5년 후에 이 탄광에 폭발의 대체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꾀의 5년째 해당하는 상구, 그죠? 상구의 사이에 좁은 기소, 여인, 선, 소, 호도 새가 그 둥지를 불태우니 나그네가 앞선 울고 뒤는 울부짖는다. 상, 우, 유, 우역 여기에서 소를 이루니 흉하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탄광에 불이 날 때는 마치 새가 나무 위에 있고 그 둥지를 불태우는 듯하기 때문에 좁은 기소라고 하는 것이다. 선소, 후, 호도란 사원부터 광부일까지 사업의 번창함을 기뻐해서 웃고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를 만나 깊은 슬픔에 호흡하는 것을 말하고 상우우역이란 손은 유순하여 쓰기 편하고 인내력 있는 것이라 광부를 가르치는 것이고 탄광의 광부가 하루아침에 화재로 분멸하는 상이다. 여기에 대해 두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에 기이하며 놀라고 반신반의했는데 나는 조용히
대개 광산이나 탄광에서 풀을 취급하는데 조심스러운 것은 고집세고 우둔한 자라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화에 의해 큰 재해를 일으키는 것은 일부터 있을 수 있는 일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따라 신명에 감통하여 그 제사를 얻어 말하는 것이므로 결코 내 사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수천 명의 생명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을 없애버리는 중대한 것이니 등한시할 수 없다. 이제 주의해라. 주의를 촉구하는 까닭이니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이제 그 말이죠. 1884년인데 이 양반이 고도 선생이 1914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이 책이 나왔겠죠. 이게 노력을 해서 그 재해를 면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말한 거. 글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책이 말하자면 그 해 되기 전에 나왔을 수가 있죠. 이 책이 5년이 되기 전에. 그렇죠.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원본이 봤더니 1800인가 1900인가 저 안에 있는데 끈으로 묶어서 등사제본한 책입니다. 등사. 1889년 까지가 5년째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책이 나오긴 나오지만 뭐 다시 활자가 안 될 수 있지. 아니, 그 당시엔 프린트로 등사로 한 책이었어요. 등사. 진원종의 고승인 율조율사는 박식하고 게으름하며 동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내가 고야산을 여행하던 중 그를 만났을 때 이미 고승임을 알게 되었다. 이 오사카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1시간 반 가면 고야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 올라가면 진원종의 본사가 거기 있어요. 아주 그 봄과 가을이 기가 막히죠. 아주 가보면 참 좋습니다. 거기 오다 노부나가의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도 있고 그래요. 묘도 거기. 명치 18년 1885년 초여름 그가 나를 찾아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말하긴 소승은 세상을 버리고 불문에 들어간 몸이라. 일신상의 기륭은 원래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나 지금 소승은 종문의 부흥을 걱정하고 있는 터라 시운의 성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점하여 장래의 운을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해서 입서에서 여의 사묘를 얻었다. 거기서 쭉 7번째 내려가시면 여는 친숙함이 적은 꾀이므로 보통 사람에게는 걱정이나 고민되는 일이 계속되어 주거를 옮기며 정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출가한 경우에는 오히려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출가는 범속을 떠나 3계의 집도 없이 육도를 여속으로 삼아 난행 고행하며 심성 원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삼오교와 삼효가 번하면 간인 산이 곤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 변하면 밑에가 그러면 화지진이 되죠. 이것은 참고 있던 간산이 파괴되어 정행 성취의 곤지가 되는 상이다. 역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파에 비유하면 한 종파에 비유하면 산이 변화해 땅이 되는 것은 일종을 총괄하는 총본산이 와해되어 말사와 동등해지고 떠나버린다는 상이다 이 말이죠. 또 율사는 제3효이고 3효 변이기 때문에 율사는 마침내 본산을 떠나 종모와는 관계가 없어지므로 효사에 그죠? 여분 기차 상계동 복정
정여 그랬죠? 여분기차란 율사가 현재 출가한 몸으로서 대본산에 주거하면서 수만의 승도를 다스리며 번잡한 속무에 휩싸있는 것은 출가의 본의가 아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길어요. 이게 안철수 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호랑이 가서. 이제 그 다음 쭉 보시면 율사는 넘겨서 보시면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에 크게 느낀 바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 후 과연 종파의 변혁이 있어 각 파가 분리되고 율사는 번잡한 종물을 떠나 그때부터는 운이 화진진으로 변하여 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그 덕 또한 차차 진보되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18년 1885년 어떤 고관이 찾아와서 말하길 친구 모씨가 어떤 나라의 공사로 4명을 받았으나 그는 또 하나 희망하는 바가 있어 그 성부의 여해를 점치고 싶다 해서 여의 사유를 얻었다. 여는 안을 떠나 밖으로 향하는 계이기 때문에 모 고관이 외국의 공사로 임명되어 부임하기 위해 여행길에 오르는 궤이다. 이미 공사로서 부임했다면 다른 희망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여우철은 아직 임지에 가지 않은 채 도중에서 쉬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달리 희망하는 지위에 도달할 수 없는 상이다. 득기자부란 자는 자금이고 부는 권위이니 공사로서의 연봉, 부임, 여비 및 그 직권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아심불쾌, 나의 마음이 불쾌하다 그랬잖아요. 한 것으로 볼 때 공사는 그 희망하고 있던 지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속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후 모 고관이 찾아와 지난번 일은 과연 점단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역의 묘리에 크게 감복하였다. 명치 24년 1894년 모 고관의 운을 점쳐서 여의 오여를 얻었다. 역계는 산 위에 불이 있는 상이고 산은 멈추어 움직이지 않고 불은 불타오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 꾀를 여라 하는 것이다. 또 황혼의 등불을 보고 숙소를 빌리는 상이 있다. 여라고 말한다면 각국이 서로 공사를 파견하는 것은 정부가 친화를 돈독히 함을 나타내고 각국 국민의 교제를 위한 것이지만 세계의 정부를 교환하고 부역을 도와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은 모두 여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여는 집을 떠나 타국에서 일하는 꾀로 본다. 지금 오해를 얻었다는 것은 고관은 금년에 명을 받아 외국에 파견되어 외국이 자랑하는 문명을 익히고 돌아와 명예를 얻는 때이기 때문에 석치 일실망 꽁을 쏘아서 화살 하나를 잃었다. 종, 이, 예명 끝내 명예와 복록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칠한 문명을 말하고 일실이라는 강직한 뜻을 관철시킴을 말한다. 금년은 여행하고 군명을 달성하여 명예를 얻는 때이다. 이렇게 인지했죠. 명치 22년 1889년 어떤 고관이 찾아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여의 상의를 얻었다. 여는 집을 떠나 지방에가 친구나 친족과 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친밀함이 적은 꾀이다. 귀하는 원래 사람들에 대해 친근함이 없는 편이지만 지금도 역괴를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귀하는 매우 박식하여 남의 의견에 대해 논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늘 이렇게 해서는 결국 두려워 충고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쭉 내려가시면은 이것이 여의 친숙함이 적은 까닭이지만 지금 상여를 얻었다는 것은 귀하가 정치 동지와 의견이 맞지 않으므로 금년은 여행하는 부재 중에 가옥을 소실하거나
양도하거나의 추고를 떠날 상이다. 이것이 좁은 기소, 세각의 통지를 불태운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여행 중에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유순하게 복종하고 있던 자를 멀리하는 일이 있는 대로 이것을 여인, 선소, 후호도, 상우우역이라고 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현은 몸을 괴롭히는 수행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인정의 고통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학식 심원하고 심지고상하며 충효 절이는 부족함이 없지만 준엄하게 여러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여 사랑과 일을 함께 행할 수 없는 때에 어떻게 될지 나로서는 어떻게도 말할 수 없다. 원래 명사의 준골이기 때문에 연령이 50세가 되고 스스로 참된 천명을 알게 된다면 진심으로 국가의 태도로서 추앙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영치 24년 1891년 이 양반 이제 오사카 현역원에 묵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신문기자 몇 명이 와 기다리고 있었다. 찾아온 이유를 물으니 이번 대사건에 대해서 점단하는 바를 꼭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알고 보니 대진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대진사건. 아까 말씀드린 그 오스 사건이라고 그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가 되는 그 황태자를 일본 경찰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얼굴에 크게 상처를 났던 사건. 그래서 입서에서 여의의 상위를 얻었다. 역계는 태양의 산 위에 있어서 장차 기울어지고 있는 상이다. 이것은 러시아 황태자가 대국의 위세를 타고 일본을 만유하는 상이다. 지금 상위를 얻었는데 효사의 좁은 기소라고 있는 것은 구천을 날아 돌아오는 큰 새가 그 둥지를 불태워서 순식간에 안주할 장소를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즉 러시아 황태자가 여행 중 안심하고 있을 곳을 잃은 것으로 여인, 선소, 후도란 위세를 믿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물을 즐기고 있을 때 느닷없이 그죠? 진전 삼장이라는 미치광이 폭발을 만났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우우역이라는 황태자를 방문케 하고자 각지에서 다투어 초대한 것이고 우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상이다. 소를. 그래서 이제 쭉 밑에 내려가면 맨 밑에 두 번째 밑에서부터 보시면 이 괴의 산은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이므로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은 독실한 상이고 화는 밝게 사물을 비추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문을 말한다. 호괴의 태는 사형을 적용함을 말한다. 호괴의 태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그죠? 이것은 진의 권위가 전도된 괴이기 때문에 법률의 명문을 고집하고 국가의 대사를 잃어버리고 우유부단을 흘러서 옥에 가두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제 오사카 조일신문 보도에서 이게 이제 원래 이또백작인데 속히 죄인을 극형에 처하고 차제의 법률을 구실로 국가의 장래를 망치지 않길 바란다 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대법원에서 사형에 처하지 않고 13년인가 징역으로 해서 한 그 일본의 법이 확립된 그런 사건이었죠. 네?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권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6효 김운둔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기란방위, 흉한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만 7천 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 수맥 탐사봉 6만 원, 그리고 주역 3만 8천 원, 마이상법 정해 3만 8천 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 월간역학 1년 14만 4천 원, 합치면 35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 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